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멸망전이 시작될 모양이죠? 멸망전. 제가 왜 멸망전이라고 부르냐? 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배현진, 오세훈 등등, 장동혁 대표에게 쉴 새 없이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식사들을 하신 모양입니다. 예. 오세훈 시장도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 사퇴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장동혁의 그 선거 지원 유세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당, 서울시 스스로가 젊은 선대위를 구성해가지고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결의 선대위를 구성해서 선거 유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뭐 모인 사람이 오세훈 시장, 배현진 의원, 김재섭 의원, 예, 양기열 서울 은평을 당협위원장,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 뭐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선대위를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할 수 있을까 논의를 했다. 되도록이면 젊은 세대 참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죠. 아니죠. 어차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시정은 저는 이미 평가받을 만큼 평가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대위 구성을 하고 무슨 뭐 행보를 하신다고 해서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자칫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지도부와 선을 그었으나 장동혁 지도부와 선을 세게 긋고 자신들끼리 선대본부를 젊은 선대위를 구성해서 선거를 치를 심산인데 정작 나오는 메시지는 이념적으로 골몰하거나 네거티브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정원호 후보가 새로운 행정가로서 서울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오세훈 시장은 그간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이 주로 내걸었던 뭐 칸쿤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 정원호 네거티브를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물론 검증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문제들이 이쪽 저쪽에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선거 기간 내내 정원호 후보가 감당하셔야 되는 게 온갖 그 네거티브가 다 등장할 겁니다. 지금 오세훈 쪽에서 젊은 선대위를 구성해서 서울시정의 성과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적 차원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내세울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한강 버스 하나로 끝나버리거든요. 예. 끝나는데 그러면 정원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지금 이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8할 이상 작용해서 유권자의 표심은 대부분 대통령의 지지도를 따라갈 것이고 대통령이 인정했던 성동구청장 출신 정원호 후보가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과 일을 잘하는 사람의 지금 이미지 대결인 것인데 여기에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정원호 후보에 대한 진짜 정말로 막 무도한 네거티브들 진짜 그냥 어떻게든 한번 끌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지율을 갉아먹게 만드는 것. 이제 그런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정원호 후보가 토론이 능수능란하진 못해요. 그래서 오세훈을 이겨먹으려면은 1등 후보의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발언, 쓸데없는 흥분 이런 거 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세훈 쪽에서 어떤 자극을 해도 굳이 과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달아날 표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표를 더 많이 확보할까 보다는 표가 달아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온갖 자극을 할 겁니다. 온갖 자극. 진짜 자극적인 걸 다 쏟아부을 것 같아요. 뭐 말은 젊은 선대위다 뭐다 하지만 그동안 정원호 후보에게 어떤 논란을 제기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칸쿤이 뭡니까? 자, 뭔가 이제 이분들이 바랬던 거는 젊은 이미지. 지금의 국민의힘 이미지하고는 다르죠? 예. 여러분들 그간 봐왔던 국민의힘 이미지와는 다른 젊은 보수의 이미지. 젊은 서울. 서울은 건강하다. 오세훈의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이것도 결국 이렇게 언론들 모아놓고 보여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당 지도부와는 다르다. 우리는 국민의힘과는 다르다.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국민의힘과 다른 걸 보여주려고. 예. 야당 내의 야당이다. 야당 내의 야당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는 얘기가 서울을 내주면 정권 폭주 제동장치가 사라진다. 야, 이게 지방선거랑 무슨 상관이야? 지방선거에 일 잘하는 서울시장 뽑는 거하고 서울까지 내주면 정권 폭주? 뭐 물론 지방선거의 승패에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정치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오세훈 시장의 말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까지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가 정권을 견제하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원래. 서울특별시가 어떤 정권이 됐든 간에 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뭐 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정권을 견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는 뭔가 좀 더 뭐랄까 이념적으로 전투적으로 야당의 광역단체장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과도하게 내는 게 아마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념적이고 정쟁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자기가 잘한 게 없거든. 자기가 잘한 게 있으면 그걸 성과로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한 게 없잖아. 한강버스 내세울 거예요? 세빛 둥둥섬 내세울 거예요? 뭐 서울링 같은 거 그런 계획들 내세울 거예요? 아니면 뭐 언론에서 계속 의혹 보도가 끊이지 않았던 세운개발 그 재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니까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밭드로 총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시 사업들 자신이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상징이. 안타깝습니다. 예, 오세훈 씨는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예, 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얘기해줘야지.
자, 빨강 대신에 연두색 넥타이는 왜 맺겠어요? 초심? 초심이에요? 초심? 초심? 자, 5선에 도전하는 만큼 자신이 추진했던 주택공급 정책과 기후동행 카드 등을 언급하며 성장, 주택, 이동권, 건강, 관광이라는 5대 비전을 제시를 했다. 5대 비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20년 전에 첫 출마했을 때 맸던 연두색 넥타이를 다시 메고 나서 오 시장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돌아가세요. 그래서 뭔가 지금의 지도부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과 달라요를 얘기를 하고 우린 젊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서울 선대위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린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들 이번에 아니죠. 여러분들 이번에 서울 내주시면은 이재명 정부 폭주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방향으로의 질주는 계속됐으면 좋겠거든요. 정권 폭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를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의 이재명식 질주, 전진 이거는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제동장치가 저는 별로 필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제동장치가 필요한가요?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제동장치가 필요한가? 아니면 오세훈에게 제동장치가 필요할까요? 오세훈에게 제동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선거 캠페인을 기대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정원호 네거티브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마나한 얘기 하겠죠.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시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근거나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한강버스 끝! 근데 사실은 과거에 이제 세빛둥둥섬이라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해외에서 뭔가를 보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접근했던 정책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지 한강 택시 사업도 그래서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한강 버스가 된 거예요. 원래는 한강 택시였단 말이에요. 한강 택시. 한강 버스 이전에 한강 택시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관련 재판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주 거론되는 실패 사업은 세빛둥둥섬, 용산국제업무지구, 광화문 광장 조성 및 재구조화 사업, 밭드로촌 같은 거예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런 것들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실패 논란의 중심이 있고, 그레이트 한강 택시, 서울링 등등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오세훈의 서울시는 멈춰야 합니다. 자, 한강 수상 택시 오세훈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 노선은 현재 폐선되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가장 새로운 이름 수산관광 콜택시라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했다가 결국에는 안 됐죠? 하지만 재운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적자 및 배 고장 등으로 2024년 7월 결국 운행을 시작한 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강 택시 존재하네요. 예, 이게 바로 오세훈식 행정입니다.
오세훈은 너무 과대평가됐어요. 예, 운 좋아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때마다 뭔가 이념적으로 민주당이 몰아붙이기 딱 좋은 주제들이 등장하거나 민주당 정권이나 민주당의 실책으로 인해서 공격의 빌미를 준 적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사 이익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승리한 선거들이 많이 있었던 만년 서울시장이긴 합니다. 선거에 승리할 때 보면 정책을 뭔가를 잘하거나 성과가 있어서 서울시장이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서울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아마 저희가 국민의힘 쪽은 정리할 건데, 방미 연장했죠? 네. 언제 돌아오냐? 예, 사흘인가도 늘렸어요. 사흘. 20일 새벽에 귀국을 합니다. 네. 대통령은 순방 가시고 우리 장 대표님은 돌아오시네요. 예, 근데 빈손 귀국된 후폭풍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정말 저기 세계일보 박미영 기자님 서운하네. 자, 뭐가 서운하냐? 저희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그 자체로 저희 방미는 그 자체로 성과입니다. 저희가 눈에 띄는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방미를 갔다 온 것 자체가 저희 국민의힘의 외교 역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방미 그 자체가 성과다. 빈손 귀국된 후폭풍이 아니라 갔다 온 것 자체가 성과죠. 예,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장동혁 이겨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장동혁과 김민수 같은 정치인들이 당내에 많아져야 이런 사람들 심판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선택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야? 국민의힘의 미래는 이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 사람들은 세모형 인간들, 기회주의 차라리 이렇게 순수한 게 낫다. 순수한 게 우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심 국민의힘입니다. 충남 서천 보령의 장동혁, 제가 바로 국민의힘의 미래입니다. 장동혁이죠. 근데 이분들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되면 여러분들 개혁신당 다시 됩니다. 개혁신당과 함께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뭔가 그 언론도 그렇고요. 언론에서는 이쪽 분들을 좋아해. 내가 보면. 여러분, 레거시 언론은 이쪽 분들을 좋아한다니까? 친한계, 오세훈계, 이준석계, 이쪽을 좋아해요. 이쪽. 그래서 이쪽 분들이 나름 화력이 좀 세. 요 분들이 요런 국민의힘에 나름 뭐 자신들을 개혁적인 보수다, 젊은 보수다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한동훈을 포함해서 이쪽 분들이 미디어 파워가 좀 세요. 근데 이쪽 분들은 유튜브 파워가 좀 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노선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끝까지 갑니다. 우리 장 대표님 내가 진짜 응원합니다. 정말 진짜 진심으로 나 진짜 응원합니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자, 그래요. 현웅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셨고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저는 아이고 우리 제주 한라봉 주먹님
정원호 후보님 토론할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김영선하고 뽀뽀했는지 안 했는지만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시면 된다. 예. 명태균 씨가 언젠가 한번 공개했던 김영선과 오세훈의 뭐 문자 내역이었나 주고받은 내용이었나 뭐 그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런 내용을 깊게 파고들면 된다.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국민의힘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 너무 길게 했어.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이분들도 있었대요. 이분도 빼놓으면 안 돼.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진중권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합리적이신 분이시죠? 정말로 합리적인 우리 진중권 교수님과도 함께 했습니다. 진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모형 인간들, 저는 이 세모형 인간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이 뭐 민주당에는 없느냐?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분열 양상과 각자의 이 전쟁 같은 국민의힘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 말을 수시로 바꾸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을 잘 세탁을 해가지고 슬며시 다시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뭘 잊으면 안 되냐.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차피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시죠.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나물하고 밥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냥 이 제도권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2024년 12월 초에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 집단이 진정 어린 사과라는 걸 했나요? 아니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다니까. 아니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세훈이요? 오세훈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데? 오세훈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세훈도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에서야 뭐 대단히 뭐 입장이 바뀐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오세훈 시장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얘기는 과거에는 윤석열 정권과 보수 진영과 함께 움직였던 오세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비판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서야 뭐 윤어게인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거나 저기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과거에 오세훈이 했던 발언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